최영진 씨는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자체 결론 내렸습니다. 아니 결론 낸 건 또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 나 오늘까지 같이 몰랐네. 150 갑니다. 와. 이거 분명히 왜? 자 그러면 노영이 마이크 켜드립니다. 노영이 왜 옆에서 노영이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 나도. 노영이 마이크 켜드립니다. 노영이 마이크 켜드리고요. 말할 자유가 있지요. 저 200만 원 할게요. 오. 와 뭐야? 이렇게 뭐야? 시원하게 간다고? 네. 뭐야? 원래 할 생각이 있었는데 노영이 와! 아니 금연을 안 불러주셔가지고 나는 기회가 없는 줄 알았어. 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애도 하는데 나도. 와. 아 영희 씨. 이야. 아 영희 씨 순간 심쿵했어. 300만 원 해? 100만 원 더 할까? 야 영희 씨. 와, 진짜 시원하게 하네. 야. 나 여기서 받은 출연료의 2배 하는 거야. 와. 아니야. 출연료의 2배. 아니야. 지금까지 하는 거잖아. 1년에. 와 영희 씨. 야 여기 출연료가 작다 이거지. 와. 출연료를 올려달라 이거지 내 말은.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니 그냥 뭐 고민 없이 그냥 오, 시원하게. 시원한 내 여자야. 와, 와 대단하네. 내 여자야. 내 여자. 내 여자래. 얼마면 되니? 와 대단합니다. 제 여자. 와 대단한데요 진짜. 아, 예. 와 이거 심쿵이다 심쿵. 와. 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노영희 씨 광고 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야 내가 200 한다고 했는데 300 한다고 바로 땅을 치고 그냥 모습입니다. 네, 인간적인 모습이지요. 자 그럼 뉴스 만나러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히히히 영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회는 없으십니다. 마음이, 예. 마음이 저는 따뜻해집니다. 정말 따라했어요, 사실은. 예. 저를 따라했어요? 예. 최욱 씨가 1,000만 원 했다 그래서 네. 야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고요. 네. 돈 더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밖에 안 했나 이 생각이 살짝 했고. 아, 방송 전에 진짜 그 얘기 하시더라고. 왜 1000밖에 안 했어?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저는 저렇게 통 크게 이렇게 착한 일을 일관적으로 하시는 분은 처음 봤고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내 남자다. 역시 뭐 하는 거야 진짜. 역시 내 남자. 와, 내 여자 받아버리시네. 아 이거 기부 처리해야 되나? 근데 제가 아까 사랑을 사실 느꼈어요. 뭘로 느꼈냐? 말해도 돼? 인간의 말해도 돼? 인류의 여기 보니까 법무부 감찰관 모집 공고가 나왔길래 그 공고에 보면은 변호사 10년 이상 한 사람이 자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나 그럼 할 수 있겠다. 나 거기 한번 신청해 볼까? 그리고 내가 김용민 의원님한테도 얘기하고 최욱 씨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최욱 씨가 그냥 유튜브나 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게 언제 달콤하게 얘기했어요? 아 언제 그렇게 달콤하게 아니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해석 좀. 아니, 무슨 뜻이야? 해석 좀 해줘봐. 아니 근데 누가 보면 톤을 무슨 자기가 나랑 같이 유튜브 하자 뭐 이런 줄 알겠어. 그러니까 아니 나보고 유튜브나 계속 하시라는 거야. 자기 방송에서 나오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야 이거? 아 그냥 유튜브를 하세요. 뭐 이런 거 말해. 아니 그 톤이었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잖아. 아니 쉽게 쳐다보지도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유튜브나 하세요. 뭐 이런 그렇지 그거잖아. 내가 공수처 나 가서 열심히 수사도 해보고 싶다 이 말도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날 쳐다보면서 유튜브나 하시라고요. 사랑을 느끼는 거 예. 아 이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알겠습니다. 나 그러면 갱년인데? 기부를 나는 그 말을 듣고서 나 기분 좋아서 한 건데. 아 사귀는 줄 알고 남자친구 옷 사주듯이. 어머.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예. 이 40일 후면 정권이 교체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박기 인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감찰관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부장. 우리 그 한동수 감찰부장님 네. 자주 나오시잖아. 맞아요. 그분이 했던 역할입니다. 이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개 모집에 나서서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뭐 지금 빈자리니까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검찰은 내란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나 감찰 안 하면 정권 바뀌어서 대대적인 감찰 혹은 수사 등이 이루어질 것이고 특검 도입되면 수사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그때 누가 역할을 하느냐? 대검 감찰부장이랑 법무부 감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네. 근데 그 자리를 지금 미리 내란의 공범 의심받는 박성재가 알박기를 해놓겠다라는 것은 내란을 덮어놓고 가겠다 이 얘기예요. 검사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거나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에서 징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잘못을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요구하고 그 요구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감찰부장, 대검 감찰부장이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 요직입니다. 법무부 감찰관도 아주 중요하죠. 검사 징계법을 제가 개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원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2년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지금 임기 2년이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모집하는 직급도 검사라고 박아놨습니다. 검사로 뽑아서 알박기하고 검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징계 시효라는 게 징계 시효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버티고 지금 12.3 내란 이후에 잘못한 것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네. 2년 동안 새로운 사람이 감찰관이 와서 버티고 흐지부지하면 이 네. 징계 시효도 도과시켜버릴 수 있는 거죠. 와, 이 알박기로. 진짜 지긋지긋하다. 대단하다. 보험 들어놓고 얘네들은 거네. 대단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결국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이 잘못을 하거나 이랬을 때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공수처라. 근데 공수처에 지금 검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다 지금 공석이고 이걸 지금 아무도 못하게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나 대통령 되고 나면 공수처 권한 강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저는 그거를 지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공수처를 빨리 강화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숫자를 조금 많이 늘리고 이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네.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맞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이런 모든 것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됐지만 오늘 저희 법사위 기자회견 할 때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이영림. 이영림 전 이영림. 춘천지검장인데 안 돼, 안 돼, 안 돼. 옛날에 헌법재판관 윤석열 헌법재판 탄핵 심판할 때 예. 헌법재판관을 인권, 향해서 인권, 일제 인권.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그래. 이런 헛소리를 날린 이용님. 그 사람입니다. 윤석열 인권을 옹호해줘야 된다고 그래. 그랬죠, 그 생각나 사람. 이용님. 그 사람이 맞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하지만. 예, 와,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그 사람이 임명된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와, 소름이다 소름. 맞아. 아, 생각나네.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야. 네. 내란 우두머리. 일찍 다니지. 3분 전에 와가지고 저. 지금 국무회의 아니다. 뭐 도열에 있냐. 내란 우두머리.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세상에 나와 있는. 지기현. 유니콘. 검찰에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보호해서 이전 유사 가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 재판할 때도 두 번째 줄 구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못 보게 하고 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판장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찾아보려면 이렇게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실제 우리는 피고인을 맨 앞줄에 앉히죠. 그래야지 변론 전체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 사람이 각각의 증거들을 보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실제 어떤 식으로 이 사건에 임했었을지를 유추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최순실하고 박근혜 씨도 같은 라인에 서로 나란히 앉아서 맨 앞줄에서 재판을 받았고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도 그때는 검사하고 이제 이렇게 마주보면서 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앉았었어요. 두 번째 줄에 앉으면 피고인석이 아니니까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기현 부장이 지금 약간 꼼수를 부린 거죠. 피고인석 명패를 거기다 갖다 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더 웃기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럼 피고인석에 제대로 앉으나 보다 라고 그렇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왜 맨 앞에 변호인들이 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인들이 피고인이 아닌데 왜 여기 맨 앞에 앉혀요. 진짜 공개재판주의 원칙이랑 그 저기 뭐 직접주의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게. 그러니까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어떤 태도. 특정한 어떤 반응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얼굴이 일그러지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이 판사랑 그다음에 방청객들이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재판이 공개적이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거죠. 예. 무조건 특혜야. 예. 예, 특혜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이거. 문제. 공개적으로 판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맨날 그 구석탱이에 앉히는지. 그렇지. 그 당신은 왜 소송지를 그렇게 하는지. 그렇지. 왜 맨 앞에 앉히지 않는지. 어. 피고인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으면 당신은 피고인을 안 보겠다는 건지. 그렇지. 피고인을 왜 봐주는 건지. 그렇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 지기현 판사는 저 재판할 자신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 이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네. 거기서 졸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윤석열이가 지기현이가 자기 봐준다는 걸 알고 있어. 마음이 편해 보여. 얼마나 편하다고 아니 얼마나 그랬어. 편하면 잠이 와. 근데 이제 자는 것도 그냥 살짝 이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네. 이러고 잤다고 맞아요. 보도 나오더라고. 그렇게까지 매일매일 재판 받아서 힘들다 그러면 이해를 해. 이 사람 지금 2주인가 1주인가 만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일도 없어요. 예. 그럼 집에서 편하게 자고 났을 텐데 왜 밖에 그래서 나가? 재구속을 시켜야 돼요. 재구속시켜야 돼. 예, 저렇게 재판받는 태도부터 해서 모든 것들의 특혜를 다 없애고 네. 내란 수계가 구속이 안 되고 재판 받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이게 그리고 네. 피고인이 안 그렇게 되는 앉아가지고 일이에요. 자신감을 뿜뿜 내뿜으면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다른 증인들이 위축돼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검사들도 위축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된다고. 네. 그래서 저는 재판부 교체 빨리 네, 해야 재판부가 된다고 빨리 해야 잘못한 됩니다. 거예요. 중소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대한 어떤 하자 법률
법률을 위반한 하자들이 있을 때 이제 가능한 것이고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 수사 과정에서의 이런 뭐 유법적인 어떤 소지 부분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공소기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아, 그래요? 만약에 지금 구속 취소에 이제 근거가 됐던 그 날짜 계산 문제가 실제로 있다라고 본안에서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와 관련된 어떤 증거의 뭐 채택 문제, 뭐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한정적으로 이제 기능하는 것이 뿐이지 이 공소 절차 자체를 애초부터 그냥 없는 것처럼 그 공소 기각을 할 수는 없다. 이게 네. 이제 분명한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침소봉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 재판 자체를 갖다 신뢰성을 일단 훼손시키는 어떤 방향들 네. 이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들은 네. 크게 법리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성립할 수 주장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크게 신경 안 써도 오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조서와 조성현이 단장이 작성한 문건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윤석열 측에서 증거 채택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증거 채택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조서라고 하는 것에 증거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의 어떤 문제예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에 있어서 이 증거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가 이제 그 다음 단계고, 네. 근데 이제 증거 능력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조서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조성현 단장이 실제 법정에 나와서 공개된 재판 과정에서 했던 증언.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결국은 이제 그 부분들을 조서의 내용을 거의 이제 그거 법정 증언으로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증언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조서 자체가 증거로 채택이 돼서 일정하게 이제 그 사실 인정인 자료로 삼으면 좋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 같진 않다. 어차피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다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막 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검찰 조서와 재판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면 이거 어떡하나? 난 이 걱정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지금처럼 그 검찰 진술하고 실제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진술이 달라지는 게 첫 번째 검찰에서 진술했을 때 그것이 더 진실로 보이고 이쪽에서는 좀 외압받아가지고 다른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면 문제가 생겨요. 네. 근데 조성현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분은 그렇지 뭐, 않아요. 네, 예, 그때 일반돼요. 진술한 거나 여기서 법정에서 말한 거랑 똑같고 그건 맞습니다. 실제 똑같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을 네, 해줘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오히려 증거 능력이 있네 없네 가지고서 싸울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이 아, 되버리는 그래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성현 씨가 하는 말이 나와서도 나는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서 기억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점점 더 네. 정확하게 말할 수 네, 있다. 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증인의 경우에는 또 조서의 내용과 다른,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오염된 증언을 그렇죠. 할 그럴까 봐.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을 잘 보시면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그런 오염됐다라고 저희는 보이는 어떤 증언들을 했지만 네. 큰 사실 인정과 이 대세 파면 결정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네. 오히려 그런 증언들의 신빙성을 그렇게 높이 평가받지 못했거든요. 네. 형사재판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다른 진술을 한다고 해서 다른 많은 증언이나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큰 뭐 대세는 근데 영향이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네. 조금 우려스러운 게 그거는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막 외압이 있고 뭐가 있어도 자기네들이 딱 심지를 가지고 굳게 어떤 방향으로 이걸 재판했기 때문이고 지금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는 워낙 윤석열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해주고 많이 봐주는 편이라서 네. 우리가 봤을 때 이 지기현 부장이 과연 그런 식으로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 70년간 이어온 날이라는 걸 자기 마음대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보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A하고 B하고 약간 좀 다른 정도의 그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오면 그걸 과연 법리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해주겠느냐? 네. 그건 좀 의심스럽다는 지기현이라서 윤석열 재판이 이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수사, 추가 기소 반드시 있을 거라서요. 굉장히 많은 재판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기현 판사의 영향력과 역할은 점점 좀 줄어들 것이다. 네. 라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는 특검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는 지금 얘기예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이거만 하라 그래요. 이 네. 검찰을 못 믿으니까 딱 이거만 하라 그래요. 아니, 네. 특검을 통해서 별도 어. 수사 기소하고요. 지금 진행되는 공판도 특검으로 가져와야 그렇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알겠습니다. 되지. 네. 그래서 특검은 모든 이제 것을 정권 특검을 바뀌어야 통해서. 가능하니까. 계엄 관련해 가지고 칼을 인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계엄 가치 중립적인 거 칼과 같은 것이다.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고 하지 않듯 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기관,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이 독재를 해야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것이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근데 되게 멍청한 소리인 게요. 이게 이제 결과범이랑 위헌범이라고 우리가 구별합니다. 살인죄는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그렇지.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렇지. 내란죄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내란 국헌문란의 위험이 발생하면 그걸로 자체로 성립합니다. 그렇지. 돼버려요. 어. 위헌범이기 때문에 예. 그런 위험조차 하지 마라라는 게 우리 아, 형법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위헌범. 위헌범. 위험을 아. 발생시켰다. 아, 그걸 위헌범이라고 하고 그렇죠. 살인죄처럼 결과가 결과. 있어야 되는 건 뭐라고 결과범. 한다고요? 결과범. 네. 그래서 그래서 내란은 위헌범이기 때문에 법 공부한 윤석열 씨가 저러면 안 돼. 피고인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 지금 법리를 아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네. 그냥 일반인의 상식적 관점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면은 지기현이가
그것은 그 쟁점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좀 쟁점을 좁혀서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명 MC다운 모습을 아니 레클레이션 MC를 많이 봤대 지기현이가. 맞아. 아니, 그렇게 뭔가 좀 교통 정리를 탁탁탁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소송 지휘를 그렇게 해야죠. 네. 그래서 불필요한 뭐 쟁점이 이상한 데로 튀고. 그렇지. 그다음에 저기를 지금 재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있죠. 그렇지. 그럴 경우에는 재판부가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 선동을 하지 말고 집중해라라고 경고를 해야죠. 그리고 자꾸 반복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증거 채택에 있어서 뭐 불이익을 준다든가 정 안 되면 재구속하든가. 재구속은 빨리 좀 시켜야 됩니다 일단. 네. 일단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윤석열이 재판부한테 소송 지휘를 해요. 심지어 어제는 이제 내란죄에 대한 법리 로직을 세우고 재판을 한다면 굳이 오늘과 같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네. 소송을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휘를 하고 타박을 하니까 얼마만큼 재판부가 좀 물렁물렁하면 그렇지. 그 사형 무기밖에 없는 중대범죄 피고인이 맞습니다. 기고만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조성현 단장은 이제 그런 지시를 받고 야, 이 지시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했던 그 통화 내용을 어제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특전사령관과 소통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특전사가 들어가 있으니 의원을 끌고 나오면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라는 변경된 임무를 받았다. 조성현 자체적으로 이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다시 얘기를 했고 임무가 변경된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조성현 단장하고 윤석열 측 변호인단 간에 공방이 있었는데 와 이거 맞아요. 이거 그냥 사이다입니다. 네. 아주 명장면이었어요. 이거 좋았어. 의원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걸 왜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 그 지시가 군사 작전으로 가능한 지시로 보이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조성현 씨, 잠깐 기억으로 얘기해 봅시다. 원래 그 기억이라는 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 아니에요? 특정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웠습니다. 통쾌. 그러면서 더 통쾌한 게 이제 신문 막바지에 나오는데 네. 군에게 명령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지만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렇게 또 시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원해. 네. 자, 계엄 이후 군인은 어떤 명령이라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 집단으로 비춰졌습니다. 군에게 명령은 방금 말씀드린 거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지만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과연 그러하였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이분은 뭐 진술이 계속 일관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국회에 침투한 특전사 병력을 직접 지휘한 김형기 1특전 대대장도 법정에 나와서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네. 문짝 부수고 유리창 깨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았다. 네. 이상현한테. 후문으로 문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내부 안쪽 두 번째 문 돌파 못했고 소화기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전기 끊을 수 없냐 전기? 라는 이 통화 녹취를 검찰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병력은 흥분돼 있는 상태여서 제가 끄집어내라고 했으면 그대로 이행했을 거지만 이행할 생각이 없어서 난 지시하지 않았다. 이게 잘못된 지시라서 내가 따르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나를 처벌할 거면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라. 차라리 나를 처벌해라. 부하들은 잘못 없다. 예, 그러면서 김영기 대대장이 윤을 면전에다 두고 완벽히 빅엿을 날렸습니다. 이거 시원하다. 이등병으로 시작해 23년 군 생활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켰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앞에서 윤석열이 했던 말인데. 완전 대치기 진짜. 이거는 완전히 그냥 대치기 들어간 거야. 옛다 하나 먹어라. 대치기 바로 들어갔죠. 네네. 이런 걸 영상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렇지. 내 얘기는 그겁니다. 이런 걸 영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김영기 대대장의 저 증언 내용이요. 이제 마지막 진술 과정에서 이제 했던 부분.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됩니다. 되게 표현들이 멋있어요.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부하들은 항명도 내란도 아니게 됩니다.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뭉클하다 진짜. 저는 이 표현들, 이 진술들 꼭 이렇게 한번 회자시켜주고 싶더라고요. 영화 변호인 이상이야. 맞아요. 네, 저는 어제 이 조성현, 김영기 두 분의 증언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동할 게 뭐냐면은 이 부분들은 사령관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일선에서 직접 대응을 했던 사람들의 현장 지휘관 매우 구체적 진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도 없다라고 이제 평가될 것이고 이렇게 그 윤석열 바로 앞에서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심리를 시작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네, 들어왔네요. 그래서 지금 댓글에 네. 요걸 좀 해석을 해달라. 이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다. 아침에 그 배당이 됐다라고 해서 뭐 박영재 주심으로 배당이 됐다. 여기까지만 뉴스를 봤는데 지금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다라는 것은 네네. 네,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네, 재판을 중단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중요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중단하는 결정에 대한 감당을 전원합의체가 감당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지금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렵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더 잘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전원합의체를 넘기게 되고 이 박영재 부장이 주심으로 되고 이거 전체적으로는 다 좀 정의로운 길로 가는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아, 그렇게 이게 보고 있습니다. 소부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몇 명이 판단하는 그거 가지고 하지 않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갈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전원합의체를 넘기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아까 좀 전에 김영민 의원이 말씀하신 게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 기소가 중지되느냐 아니면은 불소추만 되느냐 아니면 뭐 수사도 못하느냐 이런 네. 얘기 많잖아요. 대통령에 대해.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국보수들에서는 어쨌든 재판하던 거니까 무조건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며칠 전에 또 대법원에서도 이제 재판이 진행되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네. 전원합의체에서 그건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제발 좀 그 계좌번호 좀 크게 좀 하세요. 아 진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방송에 제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만들어요. 네, 정승기 작가가 나한테 막 계속 이러고 있어. 계속. 어떡하라고 나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그 대정부 질문 나왔잖아요. 조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12월 4일날 안가회동에 대한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를 했느냐에 대해서 꽁꽁 입을 닫았거든요. 네. 근데 조계현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계엄 관련 대화를 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오, 그랬나요? 저는 그게 처음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돌리고 있는데 오. 처음으로 아니 날이 날이니만큼 계엄과 관련된 대화를 뭐 이렇게 되게 아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되게 좀 자기 일인데 자기 일 아닌 오, 것처럼 그랬나? 근데 어쨌든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서 12월 4일날 저는 분명히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 아 그럼요. 예. 그게 당연하죠.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한번 나온 겁니다. 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안개를 피우던 권 전 총리가 언론에서 한덕수 지지한다. 네. 그런데 고건 전 총리 측에서 안 한다. 안 한다. 나는 이미 정치에 관여한 지가 오래됐다. 그렇지. 예. 한덕수가 나쁜 것부터 배워요. 어. 언론 플레이 아 요새 아주 잘하던데요. 잘하긴요. 언론 플레이를 하려면 저처럼 해야 안 걸리. 걸려. 아, 걸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아마 본인의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트럼프랑 통화할 것이다. 아, 예. 여기서 말씀하시자마자 트럼프랑 통화했어. 맞아요. 그래서 놀랬어요. 네. 근데 그 지난번에 또 나와서 아마 한덕수가 동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말씀하시자마자 봤더니 동쪽 울산 조선소를 찾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네. 솔직히 두 분 한 몸이죠. 아 알고 있습니다. 일정을. 22채입니다. 마음도 다르고 몸도 달라요. 아. 그런데 어디를 어디 보이잖아요. 어디- 한번 단호히 말씀드리지만은 예. 한덕수는 못 나옵니다. 아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갤럽이 2%에서 지난주 7%가 됐는 금요일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덕수가 그러면 그렇지만은 못 나와요. 왜요? 왜 못 나오냐? 음. 한덕수 배짱으로는 이재명 후보보다 더 나와야 나오는데 안전방으로 아. 그건 절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온다.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세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한덕수는 첫째 트럼프하고 관세 협정을 이게 합니다. 매국 협정. 그렇죠. 매국 협정이 매국 협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최상목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하니까 알래스카 LNG 유전에 대해서 하면은 관세에서 더 유리할 거다. 예. 최상목이? 진짜 안 네, 된다. 최상목이.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 청문회 때 네. 두 번을 물었어요. 안 한다. 네. LNG 안 한다. 그런데 지금 가면서 안덕근이 산자부 산자부 장관이 LNG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엑선, 영국의 BP 다 손턴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는 거래 진짜 왕인데 한덕수하고 전화하면서 너 대통령 나오지 한 것은 그 거래를 위해서 띄워준 거지. 낚시를 던져줬는데 그렇지. 한덕수가 덜컥 문 거예요. 물었죠. 그래서 매국노 협상을 해가지고 내가 통상 전문가고 관세 해결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은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누가요? 한덕수가 이런 것을 공약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 공약으로. 개헌파들하고 지금 그 일부가 아. 이게 지지선언 한다고 하는 것하고 예.
더 당면한 그 추경 예산 시정연설을 국회에 나와서 한대요? 직접 하는 거예요. 해. 해가지고 거기서 애들 말로 야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덕수 좀 물리잖아요.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야 하면은 정면으로 들이받겠다. 그래서 한덕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이 극우 보수 국민들이 야 한덕수 달라졌네 똑똑하네 이 얘기 듣고 결집시키고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원하면은 백불도 하겠다. 와, 이런 세 가지 전략으로 가지고 나가지만은 한덕수는 한덕수예요. 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무당공화국으로 나라가 이꼴됐는데 네. 무속으로 김건희 어머니급인 한덕수 부인의 또 다른 공화국을 바라지 않는다. 최하영 씨 못 나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플랜, 그 플랜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개헌파들이 많이 모여 있겠군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이랑 그 친구분들 맞죠? 이빨 빠진 호랑이. 그렇지. 거기 다 몰려 있구만요. 다 몰려 있죠.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다. 거기 잡았다 드디어. 굉장히 저도 걱정했어요. 잡았어. 고건 전 총리 같은 이런 분들이 하면 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고건 전 총리 이는 아니라는 거고.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들어가는 것은 좋고. 차라리 들어가. 박완영 전 국회의장, 뭐 손학규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재호 선생님 얘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재호 없어요. 이재호 위원장하고 통화했어요. 이재호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없어요. 이재호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지만 안 믿어요. 믿으세요. 못 믿어요. 이재호는 쓱 빼주시는 것 같아. 아니, 저하고 통화했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김한길은 무엇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봐. 숟가락 안 얹을 거예요. 김한길은 영특해서 이게 될 것 같은 연기인데 안 될 걸 김한길 정도는 알아요. 지금. 아무튼간에 그 개헌파들이 여기 옆에 지금 모여 있다까지는 저희가 정리가 됐고. 진짜 우리 국민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어요. 내란 파면된 사람이 창당하겠다고. 한심하죠. 네. 그런데 그러한 것도 역사가 국민이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냥 참새가 죽을 때 잭하는 거다. 그거다 이거. 그건 직위원이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해요? 솔직하시네. 제가 직위원 부장판사한테 솔직하셔라. 3년 지금 가깝게 재판을 받고 있다니까요. 네. 직위원한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그것을 방송 같이 하다가 최욱 씨가 까라겠다고 까버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공지에 몰아요? 제가요? 네. 죄송합니다. 주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제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안 좋죠. 그러나 또 할 말은 해야죠. 할 말은 해야죠. 무서워.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 온요양원이라고 노인 요양원이 하나 있습니다. 온요양원. 온요양원의 대표 누군지 아시나요? 온요양원은 제가 모르죠. 온요양원의 대표는 이제 전 영부인이었죠. 김건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온요양원. 그 문제가 됐던 요양원이 이 요양원이에요?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승은 의료재단이라고 만들어서 그거는 노인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게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때 해서 그 건강보험금 32억 7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편취해서 그 관계자들이 다 감방 갔는데 최은순만 안 갔죠? 털어뒀잖아. 최은순만 안 갔죠? 그거 한 2, 3년 하다 끝난 거고 2017년에 노인 요양원을 따로 만들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또 새롭게 만든 거라고요? 노인 요양원. 흔한 말로 뭐가 뭐를 못 끊는다고 또 만드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표는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운영하는 구체적으로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식자재를 공급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걸 책임지는 게 김건희 모친 최은순. 공급이랑 만드는 것까지요? 네, 최은순. 최은순이 거기 들어가는 음식을 이제 보통 식재료.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입니다. 아까 12월에 재고. 온요양원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입니다. 현직 직원. 작년 12월이면 내란 터지고 그 전부터 계속 저하고 관계 갖고 있었습니다. 현직 직원. 현직 직원이 제보를 합니다. 불법이 너무 많다. 노인 학대가 너무 심하다. 노인 학대? 네, 노인 학대가 너무 심하다.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아픈데 병원을 안 데려가서 자꾸 죽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계속 취재를 했고요. 제보 내용이 다 팩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아니 그 노인 학대 그리고 죽어나간다. 이거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데 혹시 뭐 몇 가지 그 증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음식 관련된 거여서 일단 사진을 뭐 제가 좀 몇 장 드린 게 있는데 그거 사진을 몇 장 볼까요? 저 다 썩은 과일인데요. 요거 이제 최은순이가 이제 그 요양원에 되는 음식물입니다. 과일입니다. 사람이 먹으라고. 이거 간식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아이씨 다 썩었는데. 사과 다 물렀잖아 지금. 그리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와, 또 진짜 이것들 악마네. 이 사실이면 진짜. 이건 뭐야? 요게 이제 토마토 주스 1.5리터 한 병인데요. 네. 요걸 16명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간식 원가가 107원 정도 돼요. 계산해 보니까. 예. 저게 1,717원 정도 하는데 인터넷에서 예. 16명이 나눠 먹으니까 한 107원, 110원 정도 되는데 간식값은 노인들이나 보호자가 내거든요. 네. 1,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 아. 1,000원. 인당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배 튀기네. 그렇죠. 대충 뭐 9배. 9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진짜 악마네. 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곰탕이 식사로 나온 건데요. 뭐가 없죠? 네. 건더기가 없는데요? 대파가 없습니다. 대파. 파를 넣어줘야 먹을 거 아닙니까? 곰탕은. 곰탕 끓인 것도 아니고 분말입니다. 분말. 분말 푸는 곰탕인데 아니 근데 어찌됐건 대파를 넣어줘야 먹을 거 아니야. 식재료값 아끼겠다고 대파를 안 넣어주고 그냥 저렇게 먹으라고 나오는 겁니다. 너무 열악한데. 아 계란은 뭐냐면 네. 이제 노인들이 그 고령의 노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당연하죠. 분들은 주로 이제 식사를 미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양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건의를 했대요. 그 미음에다가 계란을 좀 갈아서 넣어주자. 삶은 계란을. 예. 만전식품이니까 계란은. 그래서 층당 한 층에 이제 16명 정도 지내는데 한 층에 16명. 네, 계란이 4알을 줬대요. 4알? 4알을 줬는데 최근에 이거 너무 많다. 3알로 줄여라 그래서 3알로 줄였다고 합니다. 아 미친? 16명이 나눠 먹어요? 아니야? 근데 이제 미음 먹으니까 이제 미음을 안 드시는 분도 있고 미음을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어찌됐건 꼼꼼하죠. 네, 식비 아끼려고 아무튼. 네. 4개 중에 3개 줄여서 뭘 아 이거 뭐 약간 공포 영화 같은데 내용이. 아. 그러니까 제보자는 총 2명이고요. 2명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이 뭐야 이 들어온 거는? 숟가락. 이거는 설거지가 안 된 게 아니라 설거지를 해서 이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라고 지금 올려 보낸 숟가락입니다. 아 다시. 아 이게 설거지가 끝난 숟가락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요양원이? 네. 아니 지금 있고 제보자가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니까요. 이거 진짜. 일단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네, 그렇죠. 네, 이건 이제 먹는 문제고요. 네. 오늘 리포트가 총 3개인데 첫 번째가 이제 보신 거 개도 안 먹는다. 썩은 음식들 이런 것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이 죽어나간다. 그건 이거는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보통 70대, 80대 많으면 90대까지의 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이제 치매나 치매기가 있는 노인들이 주로 지내는 데가 네. 노인 요양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편찮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공통된 얘기가 네. 병원에 안 데려간대요. 아픈데. 왜? 그래서 오늘 이제 보도할 내용인데 진짜 딱 보면 이건 병원에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와 관련한 기록들을 해요. 아니 환자가 아니라 노인들과 관련한. 그러니까 노인 그 요양 보호사들이 그냥 뭐 밥만 먹이고 뭐 기저귀만 갈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체크를 다 합니다. 뭐 하루에 뭐 변을 보면 뭐 변을 몇 번 봤다. 혈압을 체크해서 혈압이 얼마다. 뭐 산소 포화도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네. 이 수치들을 보면 야, 이거 죽겠는데? 사람? 네.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도 그냥 안 가고 있어. 병원을 보내면 요양원이 손해를 봅니다. 경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요? 가족분들이 다 안 계신 건 아니지 않나요? 보호자들이 있죠. 근데 가족분들이 문제 제기나 이런 거는 보호자들이 오면 보호자들이 면회가 잡히면 요양원이 바빠진대요. 예,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이건 사실 이제 내일 보도할 얘기인데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생활실이 있어요. 1층이 현관이랑 어떤 그런 공간들이 있고 뭐 물리치료실이나 여러 뭐 공간들이 있고 2층, 3층, 4층이 생활실인데 가급적이면 그 생활실로 안 올려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회가 와도 이제 데리고 내려오는데 데리고 내려올 때 이제 깨끗하게 해서 데리고 내려오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면회를 하고요. 병원에를 왜 노인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장기 요양 보험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건강보험금 낼 때 내는 겁니다. 네. 장기 요양 보험금을 내죠. 네. 그러면 그게 대충 한 적게는 75,000원에서 많게는 94,550원까지 인당 하루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수가 노인이 돼서 입소를 하면 등급이 뭐 1등급, 2등급에서 뭐 한 5등급까지 있는데 등급 따라 좀 다른데 대충 한 75,000원에서 9만 원 생각하면 돼요. 네. 하루에. 네네네. 근데 제가 들어가는데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 그러면 제가 만약 1등급에서 9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9만 원이 요양원으로 지급됐다라고 하면 제가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반만 줍니다. 45,000원.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병원에만 계시고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입원을 하게 되면 안 나오죠. 그렇겠네. 근데 요양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자리를 뺄 수가 없죠. 퇴원해서 돌아올 수가 있잖아.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못 받고 그냥 그 자리는 비워놔야 돼요. 와, 씨, 악마네. 만약 그 사실이면 진짜 악마인데. 그 요양 거기 김치가 맛있었나 봐요. 그 요양원 그 몇 년 전에 요양원에서 자체적으로 김치를 담궜다고. 맛있으니까 그 환자분 그 요양 어르신들 먹을 거 아니에요. 맛있게 잘 먹으니까. 최원순이가 맛을 보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게 하려고 소금을 뿌려버려요. 그 증언 또 있습니다. 그 인간 아닙니다 진짜. 와, 나 그 얘기 듣고. 아니. 그리고 그런 요양원이나 그런데 저염치기잖아요. 그럼요.
짜서 못 먹겠답니다. 아니 잘 드시는 거에 왜 못 먹? 식재료가 맛있게가 아끼려고 못 나가니까 많이 먹으니까 덜 먹게 하려고. 일부러 맛없게 해가지고. 네, 일부러 짜게 짜게 해가지고 조금만 먹게. 네, 조금만. 와. 아니 계란 4알 주다 3알 준다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것들 진짜. 진짜 악마냐 이거는. 이게 사실이면 진짜. 진짜 악마입니다. 아. 네. 결론을 내렸고. 야,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악마입니다. 네. 그 저는 예견된 거라고 봐요. 장기 요양병원으로 해서 이미 한번 사고를 쳤잖아요. 그렇죠, 한번 했죠. 그랬으면 사실 요양원을 하겠다. 이게 같은 거거든요, 사실. 요양병원이냐, 요양원이냐. 요양병원은 이제 의사들이 상주하면서 이제 노인들을 생활하게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의사들이 상주를 합니다. 여기는. 네. 요양원은 이제 의사들은 없는 거고, 네. 이제 요양보호사나 뭐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나 뭐 조무사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고. 돌봄이고요. 그냥 사실 같은 건데, 네. 저는 최은수 씨가 재미를 봤잖아요. 봤죠. 요양병원에서 재미를 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뜨거워 하고 이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 하자마자 바로 이제 요양원 차리는 겁니다. 나라에서 따박따박 돈 나오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눈먼 돈을 빼먹는 데는 아주 그냥 귀재들이네. 자기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버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거는 이제 네, 네. 국가 공단에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네. 와. 그리고 뭐 국가 기관을 무서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죠. 뭐 무섭겠습니까? 국가 기관이? 그렇지. 네? 대표가 김건희 사이가 뭐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였고 뭐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